이번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윤일현 금정구청장이 취임식과 함께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윤 구청장은 중단 없는 금정 발전을 약속했습니다. 금정구는 선거 막판 여야 최대 격전지로 떠올랐지만 이변은 없었습니다. 국민의힘 후보가 압승했는데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 분석해봅니다. 한수원이 고리원전 2, 3, 4호기 수명 연장을 추진하며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고리원전 범기장 국민대책위원회를 꾸려 한수원에 적극적으로 협의에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 뉴스입니다. 이제 새로운 금정구청장이죠. 이번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윤일현 금정구청장의 17일 취임식과 함께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윤 구청장은 임기 1년 8개월 동안 중단 없는 금정 발전에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당선 직후 취임식을 시작으로 임기에 들어간 신임 윤일현 금정구청장. 심사를 통해 고 김재윤 구청장의 헌신과 노력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윤 구청장은 인수위원회 없이 업무를 시작하는 데다 임기도 1년 8개월밖에 되지 않지만 흔들림 없이 구정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현장에서 주민들을 만나 지역 발전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비전을 공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가득한 열정이 일어나는 동시에 한편으로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저는 국민 여러분의 위대한 선택을 엄숙하고 소중히 받들어 저에게 주어진 소명을 다하고자 합니다. 금정구에는 당장 풀어야 할 지역 현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열악한 주거 환경과 인구 유출로 인한 고령화 사회, 지역 경제 침체 등이 대표적입니다. 윤 구청장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 지원을 강화하고 청년 창업을 활성화해 청년 인구 유입과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전략입니다. 또 안전망을 확대하기 위해 보육 환경 개선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 서비스 발굴, 생활 인프라 구축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금샘로 완전 개통과 노포터미널 공공개발 사업 추진을 위해 부산시와 정부의 협력을 이끌어내겠다는 각오입니다. 특히 구민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신내병원 공공병원화는 금정구민의 오랜 유물입니다. 관련 부처, 부산시 적극적인 협조 체계를 유지하여 금정구민이 조속히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임 윤일현 금정구청장은 선거 기간 발표한 공약들을 신속하게 추진해 구민들에게 한 약속을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부산 금정구는 여야 최대 격전지로 떠오른 곳이었습니다. 최종 투표율이 47.2%로 집계됐는데요. 네, 지난 지방선거 당시 금정구 투표율인 51.3%보다 4%포인트가량 낮지만 평일에 치러진 선거인 점을 고려하면 낮은 수치는 아닌데요. 이번 선거 국민의힘 후보가 압승했는데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 차선영 기자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선영 기자, 이번 선거 결과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이번 선거는 이변은 없었다로 정리될 것 같습니다. 여야가 진행한 막판 여론조사에서 여야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와서 민주당 입장에선 기대감이 높았습니다. 금정구가 보수 텃밭이지만 이번엔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 지난 선거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여야 1대1 맞대결이 펼쳐졌는데 국민의힘 후보 득표율 62%, 민주당 후보는 37% 득표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번 보선 역시 국민의힘 후보 61.03%를 득표했고 민주당 후보는 38.96%를 득표하는 데 그쳐서 여당 후보가 22.07%포인트 차이로 이겼습니다.
네, 그럼 이번 선거 결과 어떤 요인들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면 될까요? 네, 민주당 후보는 선거 기간 이 정권을 심판해달라, 그리고 국민의힘 후보는 지역 일꾼을 뽑아달라며 유권자에게 호소했습니다. 2018년을 제외하곤 모두 보수 정당 구청장을 배출한 이 부산의 대표적 보수 텃밭인데, 이 한동훈 대표가 이 선거 막판까지 금정구 지역에 내려와서 이 민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이 부분이 금정구 지역 내 보수층이 결집하는 데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받고 있고요. 또 선거 막판 민주당 김영배 의원의 실언이 민주당 후보의 뼈아픈 패배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보궐선거는 김재윤 전 구청장이 업무를 하다가 뇌출혈로 사망하면서 치러지게 된 건데, 김영배 의원이 SNS에 보궐선거 원인을 제공해서 혈세 낭비를 하게 만든 정당을 찍어주겠냐는 발언을 올려서 비판받았는데요. 김 의원은 사과했지만 민주당 입장에선 악재로 작용한 셈입니다. 네, 금정구 유권자들이 다시 한번 국민의힘 후보에게 힘을 실어줬습니다. 네. 금정구에도 꽤 많이 묵은 숙제들이 있는데 그에 대한 기대감도 또 크죠. 네, 맞습니다. 윤일현 신임 금정구청장 남은 임기가 1년 8개월입니다. 그 기간 동안 지역 발전시키겠다 이렇게 약속했는데요.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숙제는 불 꺼진 침례병원 공공병원화입니다. 이 현안이 해결 안 될 경우 다음 지방선거 결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또 발목 잡힌 재개발, 재건축 사업 지역 빠르게 추진해서 지역의 활기를 불어넣겠다 이 부분도 약속을 했는데요. 결국 주민들의 삶의 문제와 직결돼 있는 정책을 윤일현 구청장이 얼마만큼 동력을 얻어서 추진하는지에 따라서 남은 임기 이후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차선영 기자 수고했습니다. (17일) 고리원전 앞에서 대규모 주민 집회가 열렸습니다. 고리원전 수명 연장 등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높았는데요. 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안수민 기자. 네, 안수민입니다. 네, 이번에도 많은 주민들이 모인 것 같은데 어땠습니까? 고리원전 반경 5km 이내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고리원전 범기장 군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집회를 열었습니다. 기장군 주민들은 물론 울주군 서생면 주민들까지 이날 집회에는 1,500명 가까이가 모였는데요. 이들은 고리원전 2, 3, 4호기 수명 연장과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 설치에 반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네, 주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어떤 건가요? 고리원전 2호기는 지난해 4월, 3호기는 올해 9월 설계 수명이 끝나 운영이 중단됐고 4호기는 내년 8월 허가받은 운영 기간이 끝납니다. 한수원은 고리원전 2호기에 대해 내년 6월 재가동을 목표로 허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3호기와 4호기는 2026년 6월 재가동을 목표로 허가를 신청해 둔 상황입니다. 주민들은 가동 40년이 지나 설계 수명이 끝난 원전을 다시 운영할 때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는지에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용 후 핵연료, 즉 핵폐기물 저장시설 사업에 대한 걱정도 큰데요. 현재 고리원전 부지에 사용 후 핵연료 건식 저장시설 조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한수원은 이 시설이 중간 저장시설을 만들기 전 임시 저장시설로 사용될 거라는 입장이지만 주민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주민들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작금의 우리나라 현실에서 사용 후 핵연료 연구 처분장 부지를 확보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물론 육상으로든 해상으로든 그것을 운반하는 것조차도 힘듭니다. 그래서 내놓은 방법이 손해보관입니다. 산자부와 한수원은 이러한 부분들을 시인하고 주민들을 더 이상 농락해서는 안 됩니다. 네, 그럼 지금은 사용 후 핵연료가 어떻게 보관되고 있습니까? 현재 고리원전 수조에 쌓여 있는 사용 후 핵연료의 저장률이 90%를 넘기고 있는데요. 원전을 재가동한다면 포화 시점이 더 앞당겨질 텐데 현재 폐기물을 관리할 중간 저장시설과 연구 처분장 모두 마련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민들의 우려가 현실이 될 수 있는 이유고요.
관련 법안인 고준위 특별법 역시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고 있어 지역사회 반발은 계속해서 이어질 전망입니다. 주민들은 한수원 측에 이 같은 현안 사안과 관련한 적극적인 협의를 요청하고 있는데 조만간 한수원 본사와 산자부를 직접 방문해 자신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안수민 기자였습니다. (14년) 만에 경남에서 열린 제105회 전국체육대회가 일주일간의 열전을 마무리하고 막을 내렸습니다. 많은 신기록이 쏟아지고 다양한 축제와 행사 등이 어우러지면서 문화체전을 선보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권정숙 기자입니다. 14년 만에 경남에서 막을 올렸던 전국체전. 3만여 명의 국내 참가 선수단은 49개 종목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촘촘하고 그리고 꼼꼼하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 결과 개식의 칭찬과 우리 종목단체의 경기장별 이벤트 등등이 참가한 선수들에게 극찬을 받는 그런 좋은 평가를. 종합 우승은 초반부터 선두를 유지했던 경기도가 차지했습니다. 개최지 경남은 지난해 6위에서 2위에 올랐습니다. 2010년 진주 전국체전 이후 무려 14년 만의 쾌거입니다. 최신 경기장 시설과 규모를 갖추면서 기록도 쏟아졌습니다. 핀수영, 롤러, 역도 등 9개 종목에서 무려 190여 개가 넘는 세계 신기록과 한국 신기록, 대회 기록이 쓰였습니다. 수영장도 크고 되게 탈의실도 깨끗하고 해서 되게 막 더럽고 그렇지 않아서 편안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신경이 쓰이죠, 저희는. 컨디션 때문에도 그렇고. 스타 선수들의 대거 참여는 흥행의 견인차가 됐습니다. 유례없는 관람객들이 찾았고 경남만의 문화, 관광, 축제가 볼거리를 더하며 문화체전을 안착시켰다는 평가입니다. 특히 양궁 의장대 공연, 선수단 요트 체험 등 종목과 지역에 맞춘 맞춤형 이벤트는 경남만의 특색으로 주목받았습니다. 앞으로 체육 행사 유치 등 경제적 파급 효과도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다만 마라톤 대회 중 발생한 선수 안전사고는 앞으로 대회에서 안전제비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했습니다. 경남은 이번 대회 경험을 더해 오는 25일 열리는 전국 장애인체전도 성공으로 이끈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전국 장애인체전은 선수와 관람객 모두가 안전하고 화합하는 축제의 장으로 만들기 위해 경남과 함께 다시 뛰는 대한민국을 느낄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수들의 열정과 응원이 함께했던 제105회 전국체육대회는 대회기를 경남에서 부산으로 넘기며 내년을 기약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제106회 전국체전은 2025년 부산에서 열립니다. 25년 만에 부산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전은 내년 10월 17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되며 내년 10월 31일부터 11월 5일까지는 제45회 전국 장애인체전이 이어집니다. 부산시는 오는 24일 제1차 준비상황보고회를 열고 오는 12월 전국체전 개폐막식 총감독과 홍보대사를 위촉하고 조직위원회 창립총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금요일인 18일 늦은 오후부터 19일 새벽까지 남해안에는 최대 1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질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가을철 많은 비로 인해 배수로가 막히지 않도록 사전 점검 등 침수 예방이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주말에는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다 다음 주 초 다시 저기압이 발달하면서 부산과 울산, 경남 지역에 비가 올 것으로 기상청은 전망했습니다. 한편 기상청은 19일 비가 온 이후 북쪽 한기가 남하하면서 기온이 더 떨어지고 바람도 강해 체감 온도는 더 낮을 것으로 보이고 100m 이상 높은 산지에서는 일부 약한 눈 가능성이 있다고 예보했습니다. 환경 관련 법령을 위반한 폐기물 처리 및 배출업체 13곳이 부산시에 적발됐습니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관은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부산 내 폐기물 처리 배출업체 120곳에 대한 집중 단속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단속 결과 폐기물 처리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 없이 폐기물 처리 시설을 설치 운영한 업체 11곳이 적발됐습니다. 또 업체 2곳은 폐기물 처리 기준을 위반해 적발됐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